있고요. 그러면 김윤 소장님 모셨으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식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의해야 될 거 뭐 이거 하면 손해 본다. 저는 이것도 보험사에서 싫어할 얘기인데 연금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분 안 될 뿐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상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이 환경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IMF 전 98년 1990년 80년 즈음 하면 그때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17% 18% 기준금리가 그 정도인데 은행금리는 어떻겠어요? 되게 높았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넣어놓고 시간이 돈을 벌어줘요. 돈만 넣어놓으면 일단 이자는 시간에 따라서 붙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출시됐던 보험 상품들은 복리잖아요. 진짜 1년만 빨리 가입하는 게 엄청나게 나중에 가서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야 1년이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금 가입해라. 그땐 그게 맞아요. 그렇게 고금리일 때 당연히 1년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 수수료는 엄청 센데 이율은 코딱지만큼이에요. 이게 시간을 진짜 30년 일찍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200세까지 살지 않는 이상은 가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안 가입하면 뭐 가입할까요? 그 틀을 깨야 돼요. 뭐냐면 연금은 왜 가입하죠? 연금? 노후 생활을 그쵸.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건 돈이에요.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급의 방식이에요. 지급의 형태.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드릴까요? 잘라서 드릴까요? 그 지급의 방식은 그때 가서 선택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노후 60세?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주식으로 굴릴까? 뭐 부동산으로 굴릴까? 아니면 안전하게 적금으로 굴릴까? 이게 중요한 거지. 60세에 그러면 1, 2, 3번 중에 뭐가 돈을 제일 잘 모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 그때 가서 잘라받을까? 목돈으로 받을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IRP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그만큼 엄청나게 주니까 그건 가입하라는 말씀이고, 다른 일반 연금 보험은 굳이 왜 지금? 물론 이제 경험 생명표다 어쨌다 미리 가입하면 평균 수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등의 쓸모없어요. 계산 다 해봤는데 안 좋습니다.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나중에 받아가는 돈, 낸 돈이 100이고 나중에 받아가는 돈이 150이면 이걸 이제 1.5라고 보고, 낸 돈이 100이고 받아가는 돈이 200이면 2예요, 수익비는. 근데 민간 연금 상품은 1을 못 넘어요. 왜?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100만 내고 예를 들면 99만 원 받는다. 뭐 더 밑으로 받아요. 근데 아니던데요. 저 연금 50만 원 가입하니까 나중에 60세 때 한 달에 60만 원씩 평생 준대요. 그 60만 원의 화폐 가치를 생각해보면 30살 정도에서 연금을 50만 원 가입하면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30살 나이에 50만 원씩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쭉 내고 60세 가가지고 60만 원을 받는다? 아니죠. 지금 만 원의 가치가 3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만 원을 빌려요. 30년 후에 2만 원 드리겠다고 하면 빌려주실래요? 저요? 2만, 두 배인데? 근데 봐요. 연금 50만 원씩 내고 6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좋다고 가입해요. 그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10,000원 빌려주고 30년 있다가 2만 원 준다 그래도 별로. 이 도둑놈 이럴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이란 걸 해야지. 근데 우리가 50만 원 내고 60만 원 준다 그러면 평생 준대. 그럼 그 평생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지금 30세 때 30년 후에 60세 이때부터 평생 그래도 50에서 60 두 배는 아니지만 평생 좀 좋지 않을까? 이때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지만 60세부터 내가 100살까지 사는 동안 계속 떨어지잖아. 화폐 가치가. 손해요. 그게 무슨 우리 20년 전에 10,000원 정도의 가치면 그때는 장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장 보러 가가지고 시장에서 반찬거리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000원 가지고 떡볶이도 못 사 먹죠. 요즘에 떡볶이가 15,000원이던데 미쳤어. 비싼 떡볶이 드시네요. 아니 저는 그건 안 먹어요. 근데 봤더니 무슨 엽기 떡볶이 막 이런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 그 위에 그 로제 치즈 올려서 먹는. 그게 무슨 몇만 원을 해요? 떡볶이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자영업자분들한테 떡볶이 장사분한테 혼나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 시장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제 물가를 생각해보면 예전에 50원, 200원 넣고 먹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연금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드는 연금 보험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뭐 선택이 아니죠. 이건 필수죠. 의무고. 맞죠. 의무 가입인데. 네. 저도 제가 20대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네. 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받는데 어차피 내가 내고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국민연금은 네.
뭐 비슷하게 늙어가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65세 아니면 68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은 어디든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을 안 해준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지껏 그럼 전 세계에서 아무도 지급 이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냐? 물론 그래요. 미래엔 그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라에서 주기로 한 거고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그걸 공무원 연금은 주기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약간 모호하게 돼 있다. 이걸 벽에 꽉 박아달라. 나 같은 사람. 네. 근데 그걸 박는 거와 박지 않는 거가 우리가 받아냄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뉘앙스가 살짝 다를 뿐인데 박았을 때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버리게 됐을 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거나 운용에 힘들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혹은 뭐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 준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만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방법을 그렇게 명시를 해버리게 되면 그렇네. 다른 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그럼 다른 방법이 자, 일단 1번은 고갈이 되면 이렇게 준다가 아니라 고갈이 됐을 때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돼요. 고갈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연금이 고갈된 나라, 아직 고갈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우리 유일할 거예요, 지구상에. 독일 1970년대에 고갈됐어요, 이미. 근데 연금 잘 나오잖아요. 방식을 우리는 지금 쌓아서 지금 세대가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헐어먹는 구조잖아요. 건강보험료처럼 부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젊은 세대가 내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살짝 굴리다가 우리가 받는 식으로. 문제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의 노인을 한 명에 먹여 살면 되는데 한 명의 노인을 0.3명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서 0으로 수렴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서 원통형으로 지금은 5,500만이지만 나중에 갔을 땐 우리 인구가 3,000만으로 해가지고 쭉 간다 이런 식이 오겠죠. 문제는 이렇게 돼서 줄어드는 요 구간이 문제지.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면 무리 없어요. 그럼 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이미 해결한 방법들로 도입하면 돼.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최근의 사태 중에 하나 국민연금에 이슈가 됐던 거 있죠. 주식 그쵸? 비율요? 주식 예. 비율.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인데 우리 연기금은 쭉 됐다가 2043년 정도에 이제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된다면 즉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야 될 돈이 많아. 그러면 어딘가에서 뭔가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주식을 팔게 되면 충격이 엄청나다.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서 미리 줄이자. 그 미리 줄이는 비중이 15%요 정도인데 그게 절대치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국민연금이 한 700조, 800조 쌓여 있잖아요. 이게 쭉 늘어나서 1000조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15%, 1000조의 15% 금액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이걸 엑셀레이터만 쭉 밟으면 시속 100, 120, 130, 140 나가니까 쫙쫙 밟아가지고 한 100 정도만 유지하게끔 그래야 나중에 조금 건전하게 얘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충격도 안 주면서 건강하게 돈을 뽑았을 수가 있는데 되게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그리고 아까 뭐 아직도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그때 바짝 땡기자. 바짝 땡기자. 라는 생각.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익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건 사실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노후가 담겨 있는 거. 수익 바짝 내려고 막 도지코인 넣었다가 가자 화성 하다가 망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거. 그냥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내잖아요. 저는 개인 돈을 맡길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국민연금에 맡기고 싶어. 아 진짜요? 전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운용 잘해요. 진짜 연평균 수익률 따져보면 8% 정도. 웬만한 금융기관보다 잘 냈어요. 웬만한 금융기관보다 잘 냈고, 그리고 참고를 해야 될 게, 사실은 국내 주식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해외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팁, 2043년 되면, 국민연금도 많이 팔겠네. 우리 증시가 좀 충격 받겠네. 한 2030년 지금으로 봐요. 그때 돼서는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된다.
국민연금을 막 파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항의를 해도 돈 줘야 되니까. 털어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항의해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보험회사의 그 뭐냐 연금 넣을 바에는 국민연금을 믿고 하세요. 더 넣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는 게 좋은데 직장인들은 더 못 넣잖아요. 예. 자영업자분들이나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임의 가입은 됩니다, 여러분. 임의 가입은 주부나 이런 분들. 예. 저는 그 학생들 만 19세 이상 되면 엄마들이 한 달 정도라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꾸난 기간 나중에 또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빵꾸난 기간이 아니라 아예 안 넣은 기간을 못 넣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 그럼 바로 10만 원 한번 딱 넣어주고 끝내세요. 그치, 꿀팁이다. 19세에 딱 한 번 내고 얘가 취업해서 30살이 됐다. 이 19세부터 30살까지의 약 10년 동안의 기간을 얘가 지가 돈 벌어서 판단했을 때 이거 나 연금 내는 게 더 유리해. 그럼 나중에 가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력을 안 만들어주면 19세 한 방에 다 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죠. 거. 뭐 한 방에 나눠 놓든 5년 할부로 놓든 그건 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넣어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30살에 취업을 하면 그때 앞에 처음부터 내면 앞에 10년이 없어져 버리네요. 없어요. 그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와, 이렇게 뭘 물어보더라도 막 직관적으로 다다다닥 이렇게 나오시는 분, 여러분 또 돈구멍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더 많아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